5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SEC 5월 8일 합의 관련 비공개 회의 개최. 자, 트위터발, 확인이 되지 않는 트위터발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 8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출처 불명의 트위터발 소문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관련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SEC와 리플 측 변호사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굳이 일주일 후로 날짜를 정한 뒤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이러한 소식은 누군가가 토큰 가격을 펌핑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문의 진위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적어도 해당 소송의 담당 판사인 아날리나 토레스 판사가 리플 승소 판결을 내린 뒤 SEC 위원장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합의를 종용할 경우에만 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시장 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리스크 때문이라도 그들은 당사자 간 회의 일정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 자, 비공개 회의. 이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다. 모르죠. 사실 중요한 건 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들의 위에 진짜 찐 주인들이 그 시기를 결정하겠죠. 미국 의회에서도 2개월 언급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이런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결국 2달 기준일 것 같은데 5월달 빠른 소식 안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참고만 할 뿐이다. 이와 더불어서 존 디튼 변호사는 미국의 XRP 유동성 회복을 위해서 리플은 SEC와 합의 가능성이 있다.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잠재적 합의 조건은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만약 리플이 SEC에 5천만 달러 합의금을 내고 XRP의 향후 판매가 유가증권 판매가 아님이 확정되면 미국 내 XRP 유동성은 회복될 것이다. 소송에 대한 그림은 사실 합의가 가장 그림이 좋겠죠. 그리고 명확성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나라의 그런 우주선 폭발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바로 폭발하고 나갈지 흔들고 나갈지 중요한 건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이미 얘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하고 그로 인한 SEC의 파급력이 크지 않다면 리플은 합의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자, 이 마지막 부분. 결국 이것 또한 시기 또한 그들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정해져 있다. 자,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XRP의 장기적인 그림은 게임이 끝났다. 소송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런 말을 항상 언급드렸죠. 물론 그 가운데 과정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리또속을 끊임없이 양산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기 힘들기 어렵게 만들겠죠. 또한 폭등 나오는 순간에도 바로 하차하게 만들면 다시는 탑승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그림 또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인 그림이 완성되어 있다는 그 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의 지방은행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팩 웨스트, 웨스턴 얼라이언스 주가 급락. 자, 미국의 은행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전통 금융권의 위기가 사실 내년도에 퍼펙트 스톰에 대한 부분이 예정돼 있다. 미국 은행 위기 놓고 엇갈린 시각. 끝났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죠. 그냥 물밑으로 잠깐 잠재워 놓은 거죠. 그냥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시기를 정하는 겁니다. 자,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JP 모건 은행 위기 거의 끝나. 이거는 페이크이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팩트일 때가 있고 팩트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필터링해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맞물려서 정말 중요한 핵심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고 한번 이 연장선과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금융까지 파고든 애플, 주가 205달러 간다.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대출 이어서 연 4%대 고금리 저축계좌 출시. 서비스 부분 매출로 끌어올려. 자,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결제,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대출, 예금까지. 금융 확장해 나간다. 자, 과거에 기존 전통권 금융의 붕괴와 함께 빅테크의 핵심인 애플이 금융으로 확장한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2007년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다. 자체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iOS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 이후
스마트폰 생산은 외주 업체에 맡기고 클라우드, 디지털 콘텐츠, 광고 등 서비스 매출을 늘리며 플랫폼 기업으로 입지를 확장해왔다.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2012년 35.8%로 정점을 찍었고 2020년 아이폰 11을 내놓기 전까지 쭉 20%대 중후반에 머물렀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애플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했다. 2012년 애플이 디지털 지갑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월렛을 내놓으며 금융 서비스 영역에 발을 내디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금융회사로 월렛에 이어서 애플은 2014년 모바일 결제인 애플페이, 2017년 메시지를 통한 P2P 송금 서비스인 애플캐시, 2019년에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제휴해서 애플카드를 내놓으며 신용카드업에 뛰어들었다. 올 3월 후불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레이터를 시범 출시하며 단기 대출 시장에 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플은 장기 대출 상품인 애플페이 먼슬리 페이먼트도 준비 중이다. 자, 금융으로 지금 완전히 확장해 나가고 있죠. 골드만삭스와 함께. 지난달 중순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연 4.1%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 계좌 서비스를 시작했다. 예금 대출 결제 다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는 미국 전역의 저축 예금 평균 이자율의 10배를 웃돌고 미국 내 예금 상품 중 11번째로 높은 금리이다. 애플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애플 월렛에서만 개설이 가능하게 설계해 애플 사용자를 포섭하는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이다. 애플은 브레이크아웃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개발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애플은 세상의 모든 은행보다 훨씬 더 넓은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 그런 애플이 느리지만 확실히 금융회사로 변모하면서 기존 은행권에 혁신을 일으킬 것. 감이 오시나요? 전통 금융권에서 빅테크로 큰 그림에서 확장해 나간다. 스위프트 1.0과 2.0은 공존한다. 그러다가 결국 스위프트 2.0으로 통합이 되겠죠. 종이화폐와 CBDC는 공존하다. CBDC로 통합된다. 큰 그림에서 말입니다. 자, 이게 뭐죠? 가상자산과 무관합니까? 전통 수백 년의 역사, 금융권의 역사가 빅테크와 함께 확장하다가 결국 빅테크로 통합되는 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은 그리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통 트레디파이, 전통 금융권. 자, 그리고 현재 나오는 CBDC. 이 확장에서 바로 빅테크. 이들이 전통 금융권과 함께 확장해 나간다. 결국 그러다가 이 빅테크. 이들과 함께 전통 트레디파이의 흡수가 진행되겠죠. 큰 그림에서 이걸 누가 만든다? 애플의 CEO 팀 쿡이 중심에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위에 있는 세력이 정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와 함께. 왜? 애플의 주인장을 한번 볼까요? 이름만 바뀐 겁니다. 자, 먼저 애플의 주인입니다. 전세계 시가총액 1위의 애플. 여기의 주인장은 뱅가드, 버크셔 해서웨이. 2위가 버크셔 해서웨이,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예요. 그쵸? 자, 그럼 버크셔 해서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과 파트너사죠?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예요. 12.64. 그러나 2대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자, 무슨 말이다? 애플,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뿌리가 같습니다. 이들이 전통 트레디파이와 CBDC와 그리고 빅테크를 통한 차세대 금융, 디지털 물질, 이들이 시기와 함께 이름을 바꿔가면서 확장해 나갈 겁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거 보시죠. 이 그림 아시죠?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 뱅가드, 블랙록, JP모건, 미주오, 미쓰비시, SBI, R3, 스위프트, 리플, 엑센추어, CME 그룹, 산탄데르, 유럽 최대 금융 그룹 중에 하나이죠. HSBC, PNC뱅크. 다 리플과 연관되어 있다. 그 중심에 XRP가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자, 그리고 애플의 금융권으로의 확장, 애플페이, 구글페이, 전 세계 페이망은 다 연결된다. 중국부터 미국부터 유럽까지 다 연결된다. 일본도 연결되고 인도도 연결된다. 전 세계의 결제망은 하나로 연결된다. 그 중심에 리플 네트워크와 스위프트 2.0과 XRP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 중심에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하면 결국 미국 부채 위기 상상 초월, 헤지펀드의 전설 드러켄 밀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은 정부 부채, 일본도 정부 부채, 유럽도 정부 부채, 선진국은 정부 부채, 중국은 기업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채, 한국은 가계 부채.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있습니다. 이 부채가 지금 시스템에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미 통화 시스템은 수명이 다 했습니다. 그와 맞물리는 4차 산업혁명들의 기술들과 함께 결국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그게 다 맞물리는 겁니다. 미국 지방은행에 대한 우려, 미국 전통금융권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재 파산이 되고 다시 한번 합병, 그리고 새로운 금융권의 탄생. 감이 오시죠? 이 중심에 뭐가 있다? 다시 한번 XRP가 있다.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거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격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폴 크루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죠. 달러 위기론 무시해도 좋다. 자, 이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냥 필터링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전에 그런 말을 했죠.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본인만의 확고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을 필터링할 수가 있죠. 찰리 민거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워렌 버핏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한 말을 했었어. 그쵸? 그러나 그들은 물밑에서 이미 인프라를 깔고 있다. 고로 반드시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가치관이 필요해야 흔들리지 않고 동행할 수가 있죠. 그 투자 철학과 가치관은 뭐에서 나온다? 많은 R&D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코인베이스 투자 등급 중립으로 하향. 규제 불확실성 너무 크다. 시티그룹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시티와 코인베이스 다른 애들일까요? 저는 뿌리가 같다고 보는데. 코인베이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어디죠?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는 또 어디랑 연결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HSBC, 웰스파고. 그리고 이들은 또 연준과 뿌리가 같죠. 그리고 HSBC, 바클레이즈, 영국 원투펀치. 무슨 말이죠? 자, 이럴 때 과연 전 세계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떠한 방향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흔들 때마다 아크인베스트의 바로 캐시우드죠. 코인베이스 주식 113억 원어치 추가 매입하였다. 자, 이 사람이 캐시우드가 하는 거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이클 셰일러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죠. 누가 뭐라고 하든 떨어질 때마다 매입을 지속한다. 떨어질 때마다, 시끄러울 때마다 매입을 지속하고요. 모두가 예수할 때는 이 사람들은 노를 할 겁니다. 일부 차익 실현하겠죠. 투자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차익 실현, 열매를 따는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은 물량은 장기 보유하는 거죠. 이 원칙을 평생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FOMC에 떠는 비트코인 상승세 꺾이나. 그레이스케일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가격은 우상향한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보고 갈까요? 비트코인의 가격 현재 눈치 보고 있죠? 4천만 원 가까이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물량 사고 갈 것 같다가 현재 눈치를 찔끔 보고 있죠. 비트코인이 떨어지니 알트코인 또한 떨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겠죠? 떨다가 폭락할지 아니면 반대로 FOMC가 끝나고 폭등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죠. 끝나고 바로 폭등 나올지 그 부분은 기자회견에 달려있겠죠.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자 보면 XRP의 가격도 현재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가격도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쵸?
FOMC에 떠는 비트코인, 미국 의원들, 파월의 금리 동결 촉구 서한. 자, 저는 이번 FOMC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는다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 중단 발표, 그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뒤집어지겠죠. 이와 맞물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합의 소식, 물가는 이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꺾여 있죠. 그 원자재 가격들이 말입니다. 자, 그럼 시장이 언제쯤 그들이 뒤집어질지 우리는 그 시기를 차분히 지켜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그림, 중기적인 그림, 장기적인 그림. 장기적인 그림은 게임이 끝났다. 흔들릴 때마다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